볼테르, 불멸의 자유사상가의 생애. 17세기 말 파리, 젊은 변호사 집안에서 태어난 프랑수와 마리 아루에는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재치 넘치는 풍자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볼테르라는 필명을 사용하며 문학계에 발을 들였고, 권력에 대한 비판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풍자를 담은 작품들을 발표하며 기존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볼테르의 날카로운 펜은 권력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결국 그는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되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오히려 그의 사상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석방 후 영국으로 망명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는 존 로크, 아이작 뉴턴 등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자유, 관용, 이성의 가치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볼테르는 계몽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철학소설 칸디드를 통해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이성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역사 저술 루이 14세의 시대를 통해 객관적인 역사서술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금기시대였던 종교 비판을 통해 자유로운 사상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볼테르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라스 사건에서 억울하게 종교 재판을 받은 개신교도 찬 칼라스를 변호하며 종교적 편견과 광신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볼테르는 스위스 페르네에 정착하여 유럽 지성계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택을 개방하여 당대의 철학자, 작가, 예술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계몽주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사회 변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83세의 나이로 파리에 귀환하여 국민적인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로 초항받았으며, 그의 사상은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볼테르의 삶과 업적은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자유, 관용, 이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불멸의 자유사상가입니다. 볼테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볼테르의 질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15세기경 유럽 학자들은 자신들을 학식의 공화국 시민들이라고 부르곤 했다. 국경을 초월하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자신들의 소속감을 표현했던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상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편지나 책을 서로 교환하고 서로를 방문하곤 하던 고유한 관습이 있었으며, 학자로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선배 학자들에게 젊은 학자들이 존경을 표시하는 방식들도 의식화되어 있을 정도였다. 근대 초기가 되면 학자들은 자신들의 일을 일종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미 17세기 말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감 아이작 베로가 근면함에 관하여 라는 논문에서 학문을 천직 또는 소명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학자의 직분은 진실을 발견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가 말하는 지식은 뻔하고 통속적인 일들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숭고하고 심원하며 난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일상적인 관찰이나 상식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주제들에 관한 정보를 뜻했다. 17세기 중반부터는 문필가나 학자들이 책을 써서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른바 지식 브로커 시대의 도래다. 서양 역사에서 볼테르는 지식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분명히 이전에도 문인, 교수, 작가 등은 존재해왔다. 하지만 저술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 독립적인 지식인은 없었다. 볼테르는 이 새로운 그룹의 선두주자였다. 볼테르는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술가 및 그들을 통한 여론 형성이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지식인이라는 말은 19세기에 와서야 특별한 의미를 지닌 보통 명사로 널리 통용되었다. 그 이전에도 지식인이라 할 만한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식인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용어들이 지식인을 뜻했다. 독립적인 식자 계층으로서 지식인의 부상은 18세기의 두 가지 문화의 발달에 의해 가능해졌다. 첫째는 저술가가 특권층의 후원이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치 형태가 왕실 권력에 직접적으로 탄원하는 것에서 일반 지식 대중에 호소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볼테르는 두 가지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 같은 변화의 혜택을 누렸다. 18세기까지 작가들은 부유한 권력층의 도움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다. 볼테르 또한 당시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던 에드먼드 버크처럼 생애 전반부는 생계 유지를 위해 특권층의 도움을 받았다. 애덤 스미스도 어느 정도까지는 후원자에게 의지했다.
후원하는 자와 후원을 받는 자의 사적인 관계였던 후원은 여러 가지 형태였지만 연금을 받거나 무료로 연구실, 숙소 등을 제공받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후원자 또한 그에 상응하는 명예를 얻었음은 물론이다. 볼테르는 후원에 의지하는 것과 출판 시장을 이용하는 것의 중간 형태인 기부금 예약 출판 방식을 통해 이익을 보았다. 볼테르는 서사시 앙리아드 등을 기부금 형태로 출판했는데 초판은 기부금을 낸 후원자들에게만 돌렸다. 시간이 흐르자 책은 출판업자와 상인들의 손을 거쳐 수많은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 처음으로 시장에서 책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해졌다. 출판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저자는 후원자를 찾기보다 책 읽는 대중의 기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18세기 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군주에 호소하기보다 대중이라는 법정을 찾아가길 택했다. 볼테르의 흉상을 집에 모셔놓을 정도로 볼테르를 숭배했던 애덤 스미스는 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근대 이성은 볼테르에게 말할 수 없이 큰 빚을 졌다. 볼테르는 위선자와 광신자들에게 독설과 조소를 쏟아 부음으로써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빛을 던져 주었다. 볼테르는 오래전에 죽은 위대한 철학자들보다 많은 일을 했다. 무덤에 들어간 철학자의 책은 폭 넓게 읽히지 못했으나 볼테르의 저작은 대중을 위해 쓰여졌고 대중에 의해 읽혀졌다. 볼테르는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가라기보다 다른 학자의 주장을 대중화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다. 당시 독서 대중은 이 같은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다. 볼테르에 의하면 글 쓰는 방랑자는 고결한 품성을 지닌 상인이라 할 수 있었다. 지식인도 상인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이지만 단지 만질 수 없는 약간 추상적인 예술과 미덕을 수입해 들여온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 뿐이었다. 볼테르는 유럽 역사상 처음으로 인쇄와 강연료 수입을 디딤돌로 그 특유의 교활성을 발휘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20대 영주에 들 정도로 당대의 갑부의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볼테르는 당대 가장 유명한 문인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평민이기도 했다. 김홍사상가 볼테르의 명언 18가지를 소개합니다. Those who can make you believe absurdities can make you commit atrocities. The mirror is a worthless invention. The only way to truly see yourself is in the reflection of someone else's eyes. Cherish those who seek the truth, but beware of those who find it.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It is forbidden to kill, therefore all murderers are punished unless they kill in large numbers and to the sound of trumpets. If God did not exist, it would be necessary to invent him. Let us cultivate our garden. Our wretched species is so made that those who walk on the well-trodden path always throw stones at those who are showing a new road. The more often a stupidity is repeated, the more it gets the appearance of wisdom. Judge a man by his questions rather than by his answers. Every man is guilty of all the good he did not do. Doubt is an uncomfortable condition, but certainty is a ridiculous one. Appreciation is a wonderful thing. It makes what is excellent in others belong to us as well. Don't think money does everything or you are going to end up doing everything for money. It is clear that the individual who persecutes a man, his brother, because he is not of the same opinion, is a monster. The longer we dwell on our misfortunes, the greater is their power to harm us. May God defend me from my friends. I can defend myself from my enemies. Men are equal. It is not birth but virtue that makes the difference. 볼테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프랑수아 마리 아르에는 1694년 파리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공증인으로 전형적인 부르주아였다.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이 한마디에는 볼테르가 평생 견지한 관용에 대한 견해가 잘 요약되어 있다. 볼테르는 두 가지 주제를 대중화했다는 점에서 근대 유럽 정신사의 한 획을 그었다. 첫째는 시장을 통한 부의 추구 및 획득을 정치적으로 합리화한 것이고, 둘째는 부의 소비를 도덕적으로 합리화한 것이 그것이다. 볼테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평가에도 돈 벌기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 달인이었다. 호기심 많고 인습을 거부하며 오만한 정신의 소유자였던 볼테르는 안 해본 일이 드물었다. 왕실의 후원 받기, 책 팔기, 국제 곡물시장 거래, 대부업, 부동산 개발, 주식 투기 등 볼테르는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했다. 볼테르의 돈 모으기는 글쓰기처럼 허용 범위의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었다. 볼테르는 군주와 상인이 결합된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큰 돈을 벌었다. 바로 국가에서 발행한 복권이었다. 18세기 당시 정부들은 국가 부채를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복권을 발행했다.
볼테르는 유명한 수학자 샤를 드라 콩다민과 공동작전을 폈다. 콩다민은 각 분야별로 모든 복권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했다. 두 사람은 연합해서 특정 분야의 복권을 모두 다 매입했고 당첨되면 돈을 나눠 가졌다. 1727년부터 1730년 사이에 볼테르와 콩다민은 700만 프랑을 벌어들였다. 그중 볼테르의 몫은 50만 프랑이었다. 몇 달 후 볼테르는 로렌 지방에 공채가 발행되었을 때 빈틈을 노려 또 한 번 싹쓸이했다. 볼테르는 루이 14세의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사치품 생산을 장려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했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볼테르에 따르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라를 풍요롭게 하며 국제 교역을 늘린다는 점에서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볼테르는 또 사치를 비난하는 사람은 우둔할 뿐 아니라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서양 역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자들에게 사회에서 가난한 약자들을 돕는다는 영예의 월계관을 씌워주고 부자와 빈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데 공헌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볼테르였다. 복권과 주식 투기, 국제무역과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늘린 볼테르는 1759년 페르니 성을 구입하여 생애 마지막 20년을 이 성에서 살았다. 지주였던 그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땅에 마을이 들어서도록 소환을 발휘했다. 1778년 볼테르가 세상을 떠날 무렵 그의 연간 세수입은 엄청나서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20대 영주에 들 정도였다. 볼테르는 당대 가장 유명한 문인이었을 뿐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평민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볼테르의 주옥 같은 명언들을 소개합니다. 1. If you want to know who controls you, look at who you are not allowed to criticize. 2. Anyone who has the power to make you believe absurdities has the power to make you commit injustices. 3. So long as the people do not care to exercise their freedom, those who wish to tyrannize will do so, for tyrants are active and ardent, and will devote themselves in the name of any number of gods, religious and otherwise, to put shackles upon sleeping men. 4. The right to free speech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tent of the speech. 5. It is difficult to free fools from the chains they revere. 6. Those who can be made to believe absurdities can be made to commit atrocities. 7. Doctors put drugs of which they know little into bodies of which they know less for diseases of which they know nothing at all. 8. You have no control over the hand that life deals you, but how you play that hand is entirely up to you. 9. The most important decision you make is to be in a good mood. 10. Everything you say should be true, but not everything true should be said. 11. It is dangerous to be right in matters where established men are wrong. 12. Many are destined to reason wrongly, others not to reason at all, and others to persecute those who do reason.